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드디어 이제 듣고 있네요.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스텝 1-1 첫 모의고사를 이제 치신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이제 이미 과거에 치렀던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실험을 봤을 텐데 일단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내가 잘 외워졌구나 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보다 내가 답안이 잘 안 써진다 라고 이제 자신감을 조금 또 잃어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6개월간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하게 될 거고 전체 과정들을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스텝 1-1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모의고사를 친 거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나는 앞으로 이 1, 2, 3, 4교시에 있는 과목별로 어떻게 이제 집중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이고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답안은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해설 강의를 찍는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 여러분들의 답안을 보지 못해가지고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하긴 한데 답안 채점을 이제 열심히 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의고사는 이 시험이 실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3번 이상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서 왔냐요? 무역 계약 조건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약 조건 중에서도 물음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데 품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계약 조건 중에 중요한 거 계약의 품질과 관련되어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물음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냐면 견본이라고 하는 견본 매매에 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 물음에서는 표준품 매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품질의 결정 시기 그래서 가로 열고 곡물의 결정 시기를 포함이라고 해가지고 친절하게 이 30점을 10점, 10점, 10점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당황하지 않고 목차를 크게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1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여유가 되면 다 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견본 매매 등이라고 견본 매매 등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내용들을 써주는데 일단은 견본 매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견본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럼 일단 견본 매매란 무엇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견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견본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답안 작성 지도반에 봤던 유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대로 내기보다는 조금 일부러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바꿔서 내봤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금 바꿔봤는데 일단은 견본 매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종류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의사항까지 쓰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목차 자체는 이렇게 잡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써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답안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쓱 보고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펼쳐 놓으시고요. 내가 빼먹은 키워드 물론 제가 표시는 해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종류를 써주는데 종류 같은 경우에도 답안을 쓸 때 쭉 그냥 서술하는 게 아니라 목차를 나누어서 그래서 원문 견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반대 견본 그 다음에 보강 견본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3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써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선적 견본까지도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10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수의 배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통은 3점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종류를 내가 다 잘 썼다 그러면 4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내가 잘 썼다 했을 때 3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전체 30점 중에서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물음으로 가서 볼게요. 두 번째 대목차를 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품 매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표준품 매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1번 표준품 매매, 두 번째는 표준품 매매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가지 종류들을 써주시는데 이것도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FAQ 이렇게 GMQ 가끔 이렇게 진짜 약어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점수 줄까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 점수를 주기 뭐한 게 설명을 해야죠.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각각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쓰더라도 FAQ가 아니라 이건 약어잖아요. 그래서 평균 중등품질 조건이라고 쓰고 최소한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한두 줄에 좀 부연 설명을 하더라도 점수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10점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목자로 가가지고 품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 시기를 쓰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로 열고 결정의 시기에서 공모를까지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별도의 목차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정 시기와 관련된 간단한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선적 품질 조건인지 양육 품질 조건인지에 대한 목차를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공물에 있는 내용들 4번 공물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한 의의 이거는 한 0.5점 정도의 배점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적과 양육 각각 2.5점, 2.5점 그 다음에 공물에 대해서 4.5점 해서 합이 전체 10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무역 실무의 앞부분에 있었고 내가 진짜 굉장히 잘 외운 것 같았는데도 이상하게 놓치는 키워드들이 생기고요. 왜냐면은 이제 좀 긴장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정확하게 암기한 것 같아서 내가 놓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셔야지만 진짜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실제 시험이 이대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